오늘 20차 동태적 대선 충당금 제도 동행종합지수 듀레이션 등록 발행 디레버리징 디스인플레이션 디커플링 커플링 디플레이션 레포 곡선 레그테크 레버리지 효과까지 10개가 맞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9차 동일인 특수관계인까지 했었습니다. 자, 동태적 대선 충당금 제도 동태적 대선 충당금 제도 동행 종합지수 듀레이션 등록 발행 디레버리징 디스인플레이션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레포 곡선 레그테크 총 10가지 한테 전했다. 자, 동태적 대손 충당금 제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태적 대손 충당금 제도 자, 여기서 발생주의 대손 충당금 회계 기준은 원리금 연체 등 신용 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정액하도록 하였다. 동회계 기준 하에서 은행은 경기 호황기에는 연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손 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고 순이익 및 자본이 증가하는 등 대출 여력이 확대돼서 대출과 경기가 더욱 확대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반대로 대출 여력이 축소되면서 대출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동태적 대손 충당금은 발생 손실 기준 대손 충당금 회계 기준 하에서 나타나는 은행 대출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7월 스페인을 비롯해서 다수 남미 국가에서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대출 채권의 연체 등 구체적 손실 사건에 근거해서 적립되는 특정 충당금과 은행 포트폴리오의 잠재 손실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일반 충당금 등으로 구분된다. 동태적 충당금 제도는 은행 대출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하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보건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충당금을 경기 대응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즉 경기 호황기에 연체율이 하락해서 특정 충당금 규모가 감소하면 일반 충당금 규모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특정 충당금 규모가 증가하면 일반 충당금 적립 규모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호황기에 발생 손실을 초과하는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손실에 대한 보건력을 확충하는 한편 급격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미리 적립한 대손 충당금의 손실 보전 등의 활용통을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 공급의 위축을 완화할 수 있다. 연관 검색어 경기 수능성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동행 종합 지수 개별 경제 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경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 종합 지수를 작성하는데, 경기 종합 지수는 선행, 동행, 후행 이렇게 3개가 작성되고 있고 기준연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산출하고 있습니다. 동행 종합 지수는 공급 측면의 광공업 생산, 도소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생산, 실질 가격 기준 수입액, 비농림업 취업자 수, 수요 측면의 소매 판매액 지수, 내수출 하지수, 건설기술액 등과 같이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 지표를 가공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된다. 연관 검색어 경기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자, 듀레이션
듀레이션이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가중 평균 만기로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의미한다. 평균 회수 기간. 듀레이션은 채권의 현금 흐름 발생 기간에 각 시점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채권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여 산출하는데, 채권의 발행 만기는 최종 현금 흐름 시점을 나타내는데 비해 듀레이션은 만기 이전에 발생 모든 현금 흐름을 감안한 평균 회수 기간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이표 채권의 듀레이션은 항상 채권의 발행 만기보다 짧다. 할인채의 경우 현금 흐름이 만기 시점에 한 번만 존재함으로써 듀레이션의 만기가 같고, 듀레이션은 채권의 만기, 표면금리, 만기 수익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듀레이션은 일종의 만기 개념으로 만기에 비례해서 길어진다. 또한 채권의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총에 많은 금액이 회수되므로 듀레이션은 짧아지는데,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로 쓰이는 만기 수익률이 높을수록 만기에 가까운 현금 흐름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한편 듀레이션은 채권 가격의 이자율 탄력성을 나타내는데, 즉 듀레이션, 채권 가격, 만기 수익률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 따라서 듀레이션은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율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이자 중요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등록 발행. 채권을 실물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의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 권리 내역을 등록함으로써 증서의 점유 없이도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채권자는 등록 절차를 마침으로써 채권자로서 권리가 확보되고, 채권의 매매, 질권 및 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표시 등은 채권등록부 기재를 통해서 해당 채권의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실물 발행 비용이 절감되고 원리금을 지급할 때 실물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업무 처리가 간편해지는 이점이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물 보관에 따른 위험 부담이 없고 보관 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고,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 발행 없이 등록 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지방세, 금융채, 회사채 등 공사채와 국민주택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D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CD 등록 발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CD를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 CD를 실물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 발행하고 있다. 자, 다섯 번째, 디레버리징은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디레버리지라고 한다. 미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가계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의 대차 대조표에서 부채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 빚을 상환하고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레버리지가 효과적인 투자 기법이 된다. 그러나 이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 정리, 감축하는 디레버리징이 효과적인 투자 기법이 된다. 디레버리징을 위해서는 경제 주체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 부분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는 자산을 할인 가격에 매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손실을 기게 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민가가 정부 등 여러 부문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부채 수준의 감축을 뜻하는데, 통상 국민계정에서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의 하락으로 측정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거시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종종 경기 불황으로 이어졌다. 민간 부분의 디레버리징을 상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었다. 이제 19-2차 디스인플레이션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